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또 마찬가지로 충북 음성에 있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오늘 7시간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예정보다 1시간 일찍 도착을 해서 오면서 좀 항상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강의하러 가는 길이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강의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설 기술인 기술자 분들에게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오랜 뭐 인생 경험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강의 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사 뭐 자격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뭐 재테크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좋으셨던 분들도 뭐 일어나시고 뭐 반응은 상당히 지금까지 뭐 100점 만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 기준으로 제 생각으로는 한 80점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기술사 자격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설 기술인이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학교 졸업하고 또는 학교 다니면서 내가 우리 건설 기술자로서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인 역량 또는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제 경험을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집이 어려웠다고 뭐 말씀을 드렸었죠. 몇 차례 걸쳐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제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도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또 군대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즉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회사 생활이 되겠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뭐 신입사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뭐 회사마다 조금씩 문화가 틀려가지고 뭐 각자 뭐 신입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면서 겪게 되는 뭐 일이라든지 뭐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뭐 기계면 기계 해서 기술자로서 가야 할 방향은 그래도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론 뭐 학교를 더 다녀가지고 대학원을 다녀서 뭐 석사, 뭐 박사학위를 받는 방법도 있겠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뭐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기술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뭐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기사 자격증은 뭐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뭐 바라볼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뭐 기술사 자격증이 뭐 다였겠죠. 그래서 뭐 회사 생활 하고 나서 2001년부터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하고 2008년도에 취득을 하게 되면서 약 7년 만에 뭐 제가 목표로 하는 바를 이뤘다고 일정 부분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사 취득하고 나서 뭐 지금은 뭐 제가 취득할 때만큼보다는 뭐 합격자 배출수도 많아지고 있죠. 뭐 거의 2배,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격 자체가 기술사 자격 자체가 뭐 훼손되거나 뭐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뭐 자격 취득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뭐 대외적인 뭐 명함상에 한 줄 더 기술사라는 부분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대외적인 일이 좀 많았어요. 뭐 외부 업체들 미팅이라든지 현장 점검 또 뭐 우리 납품 업체들을 점검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명함을 주는 일이 뭐 명함 자체가 소진이 굉장히 빨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 기회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술사라는 부분을 하나 넣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뭐 결국에는 한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1년 열심히 해서 자격 취득을 했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뭐 회사 생활 그냥 쭉 했습니다. 뭐 자격 수당도 받고 뭐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뭐 건설 기술자라고 해서 뭐 경제적 자유라든지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부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또 제 대학교 때 친구들 보면은 최근에 만나봤는데 경영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는 좀 의외로 좀 많습니다. 뭐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 하나 예를 들면 그 친구 뭐 30대 후반에 뭐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 회장의 지점장도 됐고 일도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재테크 또는 자기 개발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 모임에서 듣고 저 자체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 그냥 뭐 직장 생활에 올인하는 직원도 뭐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깨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술사 자격 취득하고 나서 뭐 한 두세 군데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던가 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처를 줘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든 그 출판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당시에 제 마음은 뭐였었냐면 인세를 받아서 월 10만 원 즉 다시 말해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게 자격수험서 출판이었습니다. 처음 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지도 자체도 없고 해서 뭐 좋은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고요. 그러다가 또 이직을 하게 되면서 그 출판에 대한 부분은 좀 몇 년간 덮어두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계속 뭐 출판사 대표님이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예전 했던 책 계속 뭐 개정판 내고 해야 되지 않나요? 뭐 했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할 엄두가 안 납니다.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의 뭐 저 자체도 현재는 뭐 경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유 있지 않고 또 아직까지도 주택담보대출 자체도 꽤 많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 3, 4년 안에는 전부 다 상환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라는 게 뭐 직장 생활만 해서는 쉽지 않겠죠.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 한 2, 3년 전부터 뭐 본격적으로는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된 부분이 뭐였냐면 어떻게 운 좋게도 뭐 건설기술관리협회 즉 옛날로 말하면 감리협회라고 하죠. 감리협회에서 고정적으로 1년에 한 20번 정도 해서 강의할 기회가 생겼고 의외로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건설기술관리협회 우리 교육 담당 분들께서는 교수님, 근데 거기서는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뭐 실제로는 강사인데 교수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도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은 좋죠. 또 작년부터 또 지금은 뭐 건설기술관리협회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출강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원이 건설산업교육원입니다. 건설산업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담당 팀장님께서 물론 뭐 아주 많은 강의 배정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제일 출강 나가는 교육원 중에서는 제일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그 전문건설기술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음성에 있는 이 교육원도 마찬가지 월 뭐 1회 이상 뭐 아무튼 상당히 많은 수의 강의 배정을 받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 올해 제가 한 2주 됐나요? 2, 3주 전에 저는 매년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 분의 즉 자기 경영 또는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나름대로 경제적 자유, 저는 경제적 여유라고 합니다. 여유를 달성하신 분의 강의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도 하니까 뭔가 틀리구나 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우선은 글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받아가지고 실천을 바로 했습니다. 제 나름의 장점은 뭐 한번 해야겠다고 하게 되면은 속전속결입니다. 뭐 계획이 철저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해보고 나서 하면서 뭐 시행착오 있다고 하는 것은 개선을 하고 해서 이루어 나가고 하는 게 제 업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2015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저희 가족들한테도 반강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하면서 지금까지 5년 정도 해서 시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당연히 했겠죠. 2018년 말에 성과에 대해 2018년 계획 잡은 거에 대한 성과 잡고 또 2019년도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 세우고 그래서 제가 10월 중순 11월 초 정도 돼가지고 2019년이죠. 그래서 2019년 내가 목표로 했던 바가 얼마나 달성이 되었나 했더니 저 자체도 내가 이런 목표를 잡았었구나. 지금으로 봤을 때 목표가 조금 낮았네 라는 부분도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러한 정도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네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엑셀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2018년, 2017년, 2016년 이런 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내 목표 수정 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사로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품질검사 전문기관, 즉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원장으로 해서 성적서 발행 업무라든지 또 직원들이 나가는 그 시험에 대해서 뭐 챙겨줘야 될 사항, 조언해줘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해주고 있고 또 일정 부분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저를 의외로 또 찾아주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되고 나서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지만 자격수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목표가 한 월 10만 원 정도, 즉 연평균이죠.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월 10만 원 정도의 인세 정도 되면은 좋겠다라고 했던 게 지금은 그 분야 목표 자체가 점점 넓어졌죠. 지금 수험서 자체를 제가 그 2018년 말에 출간된 게 콘크리트 기능사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 안전 기사, 그리고 2019년도에 출간된 게 건설 재료 시험 기능사, 그리고 2019년도 11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건설 재료 시험 기사 산업기사 필기, 또 2020년 판에 건설 안전 기사 또 개정판 나올 예정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우선은 물론 내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물론 출판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출판을 한다고 해서 인세가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책 정가의 보통은 10% 정도 인세를 받고 있고요.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 원천 징수하죠. 다시 말해 세금을 또 떼야 됩니다. 세금을 떼고 있고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출판 부수가 곱하기 인세가 되겠죠.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건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제 출판 시장에 진출한 지가 물론 예전에도 했지만 다시 시작한 게 1년 조금 더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판계 우리 수험서 시장에서는 아직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나 콘크리트 기능사는 교보문고에서 제 책이 1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고 제 책을 사랑해 읽어주시는 사서 보시는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기술사로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대한 부분을 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면서 기타 이제 기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